자료 해석과 청했다 자료통 역사 김은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5년 7급 기출해설을 진행해 볼 건데요. 그 전에 해커스 풀 서비스 기준으로 정답률 상위 정답률 상위? 오답률 상위 상위 친구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틀릴만한 문항이 몇 번인지 좀 말씀드리고 나서 그리고 해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상으로 3개 집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정답률 50%가 안 되는 것들, 정답률 50%가 안 되는 것들 22번, 24번, 25번이에요. 그 다음에 중 친구들 잡았는데 얘는 정답률이 대충 한 50에서 75 사이인 것들, 얘네들이 11번, 19번, 20번, 21번, 23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시험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틀릴만하다 라고 생각했던 문항들은 19번, 21번, 22번, 24번, 25번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문항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년과, 그러니까 24년이죠. 올해 25년에 대한 경향을 봤을 때 시간보다는요 정답률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6년 시험을 준비하시게 될 텐데 26년 시험을 준비하실 때 좀 빨리 안 푸셔도 됩니다. 시간에 대한 압박은 좀 많이 벗어 던져 주시고요. 꼼꼼하고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24년도에 뒷번호 문항들이 조금 어려워서 앞에 문항에서 좀 빨리 풀고 뒷문항에서 좀 시간을 세이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올해 25년도 앞문항을 좀 세이브하려고 좀 빨리 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정답률이 낮아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년도 26년 시험을 준비할 때 정답률을 좀 우선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정답률을 우선해서 풀어주시고, 차라리 시간이 없어서 뒤에 있는 문항들 24번, 25번 이런 좀 고난이도 문항을 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정답률을 우선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라고 가볍게 총평을 좀 진행하면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1번 문제는 갑부터 부의 A 퍼즐 대회에 대한 종합점수 산정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퍼즐 대회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갑부터 부가 1번부터 4번까지 각각 100점, 20점, 30점, 40점에 대한 문제를 풀었대요. 그리고 나서 종합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봤더니 획득점수가 둘 다 비어있으면 빵점을 주고요. 반 개만 채워 있으면 50%를 주고요. 둘 다 채워져 있으면 100%를 준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20에다가 0.5 곱하고 0 곱하고 1 곱하고 1 곱하고 0.5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위에 있는 20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밑에 있는 30에서는 0.5를 계산할 때 조금 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 한 칸당 100점만큼의 점수를 준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갑은 1번에서 20점을 받았고, 다음에 병은 1번에서 40점, 정은 1번에서 40점, 을은 1번에서 문은 1번에서 20점을 받았다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다음에 같은 논리로 2번에서 30점인데 칸이 2개 채워져 있으니까 몇 점으로 생각하자? 60점으로 생각하자. 옆에 있는 친구도 60점으로 생각할 거고 60점, 옆에 있는 친구는 30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밑에 있는 3번도 같은 논리로 2칸 채워져 있으니까 30이 2개여서 60점, 한 칸이니까 30점, 한 칸이니까 30점, 한 칸이니까 30점을 채워줄 수 있고요. 다음에 4번은 40점이니까 2칸이면 40점이 2개여서 80점, 그 옆에 80점, 40점, 80점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싸그리 더해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더해보시면 정의 점수가 제일 높아서 답을 4번이라고 체크해줄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량을 좀 줄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나마 계산량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사실 20점이나 40점이나 30점이나 0을 빼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점수가 아니거든요.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채워져 있는 칸의 개수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을은 총 5칸이 갑은 총 5칸이 채워져 있고 을은 4칸, 병은 5칸, 다음에 정은 6칸이고 그 다음에
무는 5칸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정이 제일 높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반해서 접근하시면 계산량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7급 트렌드는 정확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싸그리 다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도를 올리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 갑시다. 문제 2번 친구를 봤더니 17년부터 23년에 대한 유치원, 원화, 교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선지를 봤더니 비대칭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니은을 가장 먼저 푸시고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일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니은을 가볍게 읽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유치원과 원화의 전년 대비 증감 방향이 매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전년 대비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특정 연도를 찍어놓지 않는다면 그냥 자료 내를 본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특정 연도가 찍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17년부터 23년까지에 가는 증감을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유치원을 봤더니 커졌다, 증가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원화는 반대로 감소됐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증감 방향이 매년 동일하진 않구나 하고 니은을 지워줄 수 있게 돼요. 니은을 지우시고 정답은 아마 4번일 것 같은데 4번을 확정시키려면 기업과 디귿을 모두 다 풀어야겠죠. 그래서 디귿부터 한번 봅시다. 디귿을 보니까 17년에서 23년으로 갈 때 원화가 20% 이상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17년과 23년의 원화를 잡아주시고 실제로 계산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7년에 20%가 얼마일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8,800 정도 되는 것 같아. 너 혹시 8,800 정도 감소했니? 라고 확인해 봤더니 9,000보다도 많이 감소했어. 그럼 뭐야? 20% 이상 감소했구나.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다음에 기억 친구를 볼 건데, 기억은 교원 1인당 원화 수에 대해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은 교원분의 원화의 값만 구해주시면 되고 몇 년도? 18년도의 값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보시면 교원은 해봤자 3,100명인데 원화는 4만 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10명 이상이다. 동그라미 쳐줄 수 있고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문제 3번 봅시다. 문제 3번 친구를 봤더니 발문을 잘 읽어주시면 보고서에서 사용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당 발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숫자는 생각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고서 보시면 여기 민원 건수가 얼마다라고 적혀 있죠. 이런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볍게 보고서와 옆에 있는 선지들만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선지는 지역별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선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은 분야별 민원 건수에 대한 이야기, 3번은 10대 키워드, 4번은 지역별 민원 건수, 그리고 5번은 민원 건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최대한 기억할 수 있는 만큼만 기억하시고 보고서를 가볍게 읽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억한 것 기반해서 동일한 내용이 있으면 지워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읽다 보니까 분야별 민원 건수가 나왔어요. 내가 분명히 분야별 민원 건수를 봤거든요. 어디서? 2번에서. 2번 한번 확인해 봤더니 연도가 23년으로 똑같아서 2번 지워진다. 다음 내용을 또 읽다 보니까 지역별 민원 건수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얘도 어디서 봤다? 4번에서. 확인해봤더니 4번과 내용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건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E지역 같은 단어 나오는데 여기서도 A지역, B지역 뭐 이런 단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사용됐다. 4번은 답일 수 없어. 다음에 좀 더 읽다 보면요. B지역 인구 100명당 민원 건수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B지역에 대한 민원 건수는 여기서 줬는데 인구를 알아야겠죠. 그 인구를 어디서 줬다? 1번에서 줬다. 그래서 1번도 답이 될 수가 없어. 마지막 내용을 읽다 보면 10대 키워드라는 단어 나와요. 10대 키워드 어디 있었다? 3번에 있었다. 그래서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다. 정답을 몇 번으로? 5번으로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되지 않은 자료는 5번이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 페이지 넘어가서 4번 친구 한번 봅시다. 4번도 동일한 유형이 또 나왔어요. 사용되지 않은 자료.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좀 시간을 널널하게 주겠다라는 의도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얘도 우리가 같은 논리로 보시면 되고, 어떻게?
가볍게 내용 읽으신 다음에 보고서에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1번 친구는 개발 원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냐 없냐에 대한 조사고요. 다음엔 규모에 대한 의견, 다음 친구는 찬반, 그리고 다음 친구는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선호할 것이냐 라는 내용이고, 다음 친구는 정보는 어디서 접했냐 라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라고 나왔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숫자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결하기가 힘들면 동일한 숫자인지 보셔도 연결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쨌건 1번은 지워진다. 다음에 관련 정보를 접한 경로라 그랬으니까 몇 번과 4번과 연결될 거고요. 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긴가 민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있는 단어에 일치되는 게 있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봤더니 TV 또는 라디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5번도 사용됐구나라고 체크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내용을 좀 더 읽다 보면 찬반 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찬반 조사 몇 번? 3번이랑 연결돼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얘도 긴가 민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찬성의 비율이 77.8이라 그랬으니까 숫자 가볍게 확인해 보시면 이 친구도 당연히 3번도 사용됐구나라고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규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규모에 대한 내용 2번과 연결됐었죠. 이 친구도 적정함, 과다함, 부족함이라는 단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2번이 지워지게 된다.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우리가 지금 연결하지 못한 번호는 4번밖에 없죠.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제가 내용을 싹 다 연결해 봤더니 여기 밑에는 내용이 연결되는 게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연결할 수 있는 것만 연결 가볍게 하시면 된다. 자, 다음으로 문제 5번으로 갑시다. 5번 친구를 봤더니 실제 발전량과 최대 발전량에 대한 내용이 있고, 발문에서는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용률에 대한 정의를 보면 최대분의 실제라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매칭형이기 때문에 선지를 잘 보시면 좋은데, A 아니면 B가 1등이고 C 아니면 D가 꼴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A, B만 비교하려고 쓱 봤더니 비어있죠. CD만 비교하려고 쓱 봤더니 비어있죠.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채워야 될 것 같아요. 빈칸 채우기 위해서 뒤에 있는 0은 다 지울 거예요. 지우고 나시면 4 더하기 6 더하기 9는 26이 된대요. 4 더하기 6 더하기 9는 19밖에 안 되는데 26이 됐다는 건 7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C의 실제 발전량은 7이 되고요. 다음에 최대 발전량 친구도 보시면 5랑 5를 지워줄 수 있죠. 그러면 9 더하기 12 하면 얼마죠? 21인데 얘가 30이 돼야 된대요. 필요한 숫자는 9기 때문에 9라고 적어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A랑 B만 비교하면 돼요. A는 5분의 4니까 굳이 안 적어도 80%라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B는 9분의 7이니까 굳이 안 적어도 77.7%라고 적을 수 있어서 제일 큰 걸 A로 바로 잡아줄 수 있겠죠. 다음에 C와 D를 볼 건데, C 친구는 9분의 6이어서 66.6%가 되고요. 다음에 D 친구는 12분의 9여서 75%가 되겠네요. 따라서 제일 작은 건 누구다? C다라고 잡아줄 수 있죠. 그 정답을 2번으로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문제 6번 봅시다. 문제 6번 친구를 봤더니 지역별 커피 원두에 대한 항목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좀 깜장색이 있고 좀 회색깔이 있는데, 깜장 색깔은 1점이라고 부여한다고 하고 회색깔은 빵점으로 부여한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자바는 향은 4점이고 산미는 2점이고 단미는 3점이고 쓴맛은 2점이고 바디감은 4점이다. 이런 식으로 체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종합평가 점수라는 애가 있는데, 이 점수는 위에 제가 지금 적은 점수들이 있죠. 이거의 숫자를 다 더해주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더해주시면 4 더하기 4 더하기 둘이 합쳐서 4 더하기 3이니까 4가 3개에 3이 하나네요. 그래서 15라고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굳이 미리 우리가 그 합을 구할 필요는 없겠죠. 시키는 것만 하시면 돼요. 1번 단맛으로 원두를 비교할 때 점수가 가장 높은 건 아프리카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 뭐만 보면 돼요? 단맛만 보면 돼서 점수 제일 높은 친구 찾아봤더니 인도네시아 만델링이죠. 인도네시아 만델링은 아시아 지역이니까 너 틀렸어. 다음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향이
아프리카 지역은 모두 향이 단맛보다 높대요. 그래서 향이 다 큰지만 찾아주시면 되겠고, 아프리카 잡아주시고 향과 단맛을 잡아줄 거예요. 근데 르완다 AB 플러스를 보시면은 단맛의 점수가 더 높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향이 모두 다 높은 건 아니니까 X 표시 쳐줄 거고요. 다음에 3번 친구를 봐주시면 아메리카 지역에서 바디감 원두를 비교할 때 점수가 가장 낮은 애가 향으로도 제일 낮대요. 그럼 우리는 아메리카에서 바디감 꼴등이 향 꼴등이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향 친구 꼴등을 찾아주시면 도미니카 AA가 나오고요. 옆으로 바디감 꼴등도 찾아봤더니 똑같이 도미니카 AA여서 정답을 3번으로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4번과 5번도 가볍게 한번 풀어봅시다. 4번 친구는 아시아 지역은 산미로 원두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애가 종합 점수도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다? 산미 1등이 다 더했을 때도 1등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미 1등 친구를 찾아봤더니 인도네시아 토리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인도네시아 토리자가 합했을 때도 1등이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바로 합하지 마시고요. 좀 크게 한번 보세요. 어쨌건 인도네시아 토리자는 만점이 하나 있고요. 만점에 가까운 애가 2개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점에 가까운 건 4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들 중에도요. 만점은 하나 있어야 되고요. 4점짜리는 한 2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시선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만델링과 인도 몬순드 말리바 이렇게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만델링보다는 인도 몬순드 말리바가 더 크다는 건 여러분이 가볍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 2개만 체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로 더하지 마시고 비교의 눈으로 한번 보면 5점짜리 지워지고 4점짜리 지워지겠죠. 4점짜리 지우고 나면 남는 게 3점과 2점, 4점과 3점이어서 누가 더 높다? 인도 몬순드 말리바가 더 높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지워지고요. 5번은 각 지역에서 종합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원두들의 종합 평가 점수 모두 같다라 그랬어요. 우리 4번에서 아시아 지역에 제일 높은 애 확인했으니까 얘 구해볼 건데, 보시면은 산미 4점, 단맛 4점, 바디감 4점이죠. 그런데 향은 5점이고 쓴맛은 3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원두 하나를 지우고 원두 하나를 채워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평균 4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들도 제일 큰 게 평균 4점이냐라는 시선으로 한번 접근해 볼 거예요. 먼저 아메리카에서 평균 4점이 될 수 있는 애가 있을까라는 시선으로 보면 제일 밑에 페루 HB 그레이드 1 친구를 봐주시면 5점짜리, 4점짜리, 4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여서 5점에서 하나 지우고 3점짜리 하나 채워주시면 20점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하셔야 되는 게 혹시 얘보다 큰 애가 있을까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아메리카에서는 페루 HB 그레이드 1보다 큰 애가 없기 때문에 아메리카의 점수 제일 높은 애는 20점이다라고 잡아줄 수 있고요. 다음에 아프리카 친구도 같은 논리로 혹시 20점짜리가 있을까라는 시선과 걔가 1등인가를 같이 보셔야 하는데, 봤더니 20점짜리는 못 찾겠는데 짐바브웨 AA 플러스가 4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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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몇 점짜리? 5점짜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얘를 다 더하고 나면 4점짜리를 5개 하고도 하나가 남아버리죠. 그래서 점수가 모두 같지는 않다라고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은 저기 아프리카가 혼자 21점이어서 틀렸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7번으로 갑시다. 여러분들이 문제 7번 친구 7번 친구 봐주시면 얘는 문제 유형을 뭘로 잡아주면 되겠다? 대상 소거형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내용부터 풀 건데 문제의 구성이 대화이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표를 봤더니 제한 개요, 그 다음에 제한 업체 일반 현황, 사업 수행 계획 총 3가지로 구성되고 각각이 2가지 항목으로 나눠지고 다 더한 걸 총점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나서 각 줄을 보면 속한 것들의 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제한 개요는 이 2개 더하면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몇 점이야? A는 14점, B는
죄송합니다. 제한업체 일반 현황은 어떻게? 밑에 있는 두 개 더하시면 되고 A는 몇 점이야? 20점. 다음에 사업수행 계획도 밑에 있는 두 개 더하시면 되고 더하면 몇 점이야? 42점이야 라고 구할 수 있게 돼요. 이것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 대화를 가볍게 한번 읽어보면 윤 팀장이라는 분이 요약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나서 류 주무관 씨가 어떻게 요약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용에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우린 마지막으로부터 한번 풀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업 수행 계획의 평가 항목의 점수는 총점의 50% 이상이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업 수행 계획을 더해 그리고 나서 50%인지 아닌지를 보셔도 돼요. 근데 그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먼저 총점을 보세요. 총점을 보고 이 친구의 50%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38이네. 그리고 38이라는 숫자를 잡은 상태로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38보다 큰지 한번 보는 거예요. 쟤는 42니까 크네. 그러면 50% 이상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친구도 B의 총점의 절반을 볼 거예요. 얼마야? 34네. 그럼 우리 이 34를 갖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해 34보다 큰지 작은지 보자. 둘이 더해봤더니 32밖에 안 돼. 얘는 34보다 작네. 그럼 50%보다 작겠죠. 그래서 B가 지워지게 됩니다. C도 같은 논리로 35라는 걸 구할 수 있고 둘이 더하면 35보다 크니까 50%보다 크다. 이 친구는 41이라는 값 구할 수 있고 둘이 더하면 41보다 크니까 50%보다 크다. 얘는 38이라는 숫자 구할 수 있고 둘이 더하면 38보다 작으니까 50%보다 작아서 지워지겠네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에 대한 내용을 똑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음으로 읽어봤더니 제한업체의 일반 연항 최소 기준인 20점을 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두 개 더하면 20점을 넘는데요. 근데 둘의 차이는 10점 미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읽고 이거 좀 내가 확인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위에 있는 것부터 푸셔도 돼요. 어쨌건 우리는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둘이 더했을 때는 20점 이상, 근데 뺐을 때는 10점 미만이래요. 더하면 20인데 뺐을 땐 10점 미만이니까 살려줘. 더하면 20 이상인데 뺐을 땐 10점 미만이니까 살려줘. 더하면 20 이상인데 뺐을 때 16점이죠. 그러면 10점 이상이니까 지워지겠네요. 다음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먼저 제한 개요의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14점 이상이래요. 무슨 소리야? 앞에 있는 두 개 더했을 때 14점 이상이라는 거죠. 얘는 사실 단순 더하기여서 여러분이 너무 편하게 계산하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높은 놈은 살고 작은 놈은 죽는다. 왜? 14점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A랑 C 둘 중에 하나는 만족할 거고 하나는 만족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큰 놈이 만족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지금은 단순 더하기니까 그냥 더하시면 되는데 얘가 더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라던가 곱하기 같은 거 물어봤으면 우리 단순히 큰지 작은지만 판단해 주세요. 더해보니까 14점, 더해보니까 10점이어서 작은 C가 지워지고 결론적으로 정답은 1번 A가 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8번 친구 한번 보도록 합시다. 8번 친구도 매칭형이 나왔어요. 매칭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표를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표를 보면 참여자, 교육환경 만족도, 내용 만족도, 강사 만족도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조건을 보시기 전에 선지를 가볍게 한번 봐주세요. 선지를 봤더니 표준형이네. 표준형이기 때문에 혹시 독립선지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1번 친구가 독립선지여서 가볍게 지워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발명청과 세무청을 나눌 거예요. 발명청과 세무청은 A 또는 D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에 문화청과 자료청을 나눌 거예요. 문화청과 자료청은 C 또는 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조건을 읽으면서 발명과 세무를 나눠주거나 혹은 문화와 자료를 나눠주는 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내용은 읽어주시면 발명청과 세무청이 같이 있죠. 그럼 얘는 열심히 계산하면 뭐라고 나온다? A랑 D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굳이 푸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자료청과 세무청을 알려줘요.
근데 나는 현재 자료청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무청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은 일단 킵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다음에 마지막 조건을 봤더니 문화청과 자료청을 나눠준대요. 누구랑 누구를 나눠준다는 거야? B랑 C를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B와 C의 참여자만 확인하세요. C의 참여자가 많네요. 아, C가 많구나. 근데 내용을 읽어봤더니 문화가 많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문화는 누가 된다? C가 된다. 그래서 C의 문화가 있는 것을 제외한 건 지워주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B는 자동적으로 자료청으로 확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냐? 물론 단순한 확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푸셔도 돼요. 아, B의 내용 만족도 한번 체크해봐. 4.0이네. 근데 얘가 세무청보다 높대. 근데 세무는 A 아니면 D잖아. 그래서 A랑 D만 볼 거야. 봤더니 A보단 작고 D보단 높네. 그래서 낮은 누구? D가 세무가 돼. 라고 푸셔도 되는데요. 더하기 빼기 같은 4층 연산이 없어서 이렇게 풀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얘가 조금 복잡한 연산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한테 남은 조건은 두 번째 조건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지금 발명과 세무를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청이 세무청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장은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숨겨둬야만 해요. 자료청은 작아야 돼요. 누구보다? 발명청보다. 왜? 만약에 자료청이 세무청보다 크면요, 우리는 세무와 발명을 나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진짜로 자료청을 이용해서 나누셔도 되지만 단순히 A랑 D를 봐. 이 중에 큰 놈이 발명청이야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A랑 D를 봐. 이 중에 큰 놈이 누구예요? A. 그래서 A가 가장 큰 발명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5번 지워서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해당 문제는 무언가 연산을 아예 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편한 방식대로 푸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조금 복잡한 연산을 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을 떠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9번으로 갑시다. 문제 9번 친구를 봤더니 갑국의 전력 수급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발전량과 소비량, 수도권, 비수도권. 근데 비수도권엔 A부터 D까지 주어져 있대요. 그리고 나서 전국이라는 게 있더라. 각주를 봤더니 전력 자급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소비량분의 전력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어떠한 선지부터 먼저 한번 풀어야 되나 하고 살펴봤더니 리을부터 풀라고 이야기해서 리을을 볼 거예요. 리을. B부터 D까지 각 지역의 전력 자급률이 150% 이상이래요. 150%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소비량분의 발전량이 1.5보다 커 작어. 그러니까 소비량과 발전량 사이의 관계가 1.5배인지 아닌지 보라는 거다 라고 생각해 볼 거예요. B지역의 소비량분의 발전량을 보면 어떻게 해도 1.5배보다는 작겠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풀맞기를 좀 이용해 주면 좋아요. 안 보이신다면 92.9에다가 10을 더해. 그리고 114.1에다가는 15를 더해요. 왜 10과 15야? 1.5보다 큰지 작은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1.5만큼의 수치를 더해준 거예요. 더하고 나서 봤더니 102.9분의 얼마? 129.1이 되더라. 얘는 1.5보다 당연히 작죠. 왜? 100일 때 150은 돼야 1.5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인 B지역부터 전력 자급률이 150%가 안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리을을 지워줄 수 있어요. 리을을 지우고 나면 여러분한테는 1번과 3번만 남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 중에 마음에 드는 선지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기억을 봤더니 수도권 소비량과 전국 소비량을 비교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귿을 봤더니 C지역 발전량과 D지역 발전량의 합이 전국 발전량의 50%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둘 다 특정한 퍼센트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A는 기억은 우리한테 더하기를 시키지 않죠. 왜? 그냥 수도권과 전국을 보면 되니까. 근데 반면에 디귿은 C와 D를 더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더 쉽다라고 판단해 주시고 기억을 볼 거예요. 기억은 전국 소비량과 누구 잡아주래요? 수도권 소비량. 근데 40%라 그랬으니까 풀맛집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500에 대한 40%만 생각하자. 얼마예요? 200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전국의 500과 수도권의 200을 지우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남는 숫자가 대략 47.9분의 1, 4.8인데 얜 아무리 봐도 40%보다 작겠죠. 그래서 뭐야? 40% 이상일 리 없어. 지워져.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니은과 디귿도 한번 풀어봅시다. 니은 친구는 우리한테 전력 자급률 A랑 수도권을 비교하는데 그게 2배 이상 관계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A랑 수도권 친구 잡아줄 거고요. 이 상태로 비교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요. 왜? 단위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단위는 분자끼리의 사이즈와 분모끼리의 사이즈가 너무 멀리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주면 좋겠냐? 수도권의 값은 그대로 적을 거고요. 대신 A 지역 친구를 분자도 10배, 분모도 10배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게 되냐? 분자를 보면 2배 이상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분모는 오히려 1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배수 테크닉으로 보라는 거죠. 그럼 이 숫자가 어떻게 돼요? 1분의 1 vs 1보다 작은 것분의 2보다 큰 걸로 바뀌어요. 얜 1인데 이 친구는 2보다 커지죠. 즉 수도권을 1로 만들었을 때 A 지역이 2보다도 크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2배 이상이다. 동그라미 칠 수 있겠죠. 다음에 디귿 친구도 여러분들이 C지역과 D지역의 발전량을 진짜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국의 발전량을 보세요. 전국의 발전량을 봤더니 대략 600 근처네. 근데 내가 궁금한 건 50%잖아. 그래서 일단 C지역이랑 D지역의 합이 300보다 큰지 작은지부터 보자 하고 봤더니 요 둘을 더해보니까 300보다 크네? 근데 얘 절반은 300보다 작았잖아. 그래서 50% 이상이다. 가볍게 동그라미 치고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10번 보도록 합시다. 요 10번 친구는 여러분들이 일단 자료를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특히 잘 봐주셔야 되냐면 지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수가 나오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건가를 잘 보셔야 돼요. 각주 두 번째 내용을 봐주시면 2020년의 재고와 출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 21년에 있는 102.9는 2020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102.9가 된다는 거예요. 즉 2.9%만큼 증가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연도별 재고율이라는 걸 보면 얘는 출하지수분의 재고지수라고 적혀 있거든요. 얘가 만약에 출하량분의 재고량이라고 적혀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것의 재고율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건 오로지 재고지수잖아요. 출하지수잖아요. 이 지수는 양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값만 알려주기 때문에 나한테 재고율의 값 자체를 물어볼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요런 함정을 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착하게 재고량, 출하량이 아니라 그냥 지수를 적어놔서 그냥 여러분은 있는 숫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어떠한 선지부터 풀어야 되는지 가볍게 한번 봤더니 비대칭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니은부터 푸시면 되고 정답은 3번 아니면 5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니은을 보니까 기준 연도를 2024년으로 바꾼대요. 원래 기준이 2020이었는데 24년으로 바꿨대요. 그때 모든 산업 군별에서 재고지수가 100 이상이 되네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2024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다른 연도가 100 이상이다. 이꼴 2024년의 값이 제일 작다는 거죠. 그쵸? 더 커져야 100보다 커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재고지수 2024년 값을 보시고요. 요것보다 혹시 다 모두 큰가만 보시면 되는데 중고위 기술의 산업군을 보면 재고지수가 21년이 24년보다 작아요. 그리고 22년도 작아요. 그래서 24년을 100으로 만들어도 요 위에 있는 두 개의 연도는 100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넌 틀렸어 하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을 지우고 나면 우리한테 남는 선지가 기억 1번과 3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은 디귿만 풀어주시면 되겠죠. 디귿은 재고율이 매년 10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재고율이 100%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출하지수보다 재고지수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출하지수와 재고지수 보면서 재고지수가 다 큰 거 체크해 주시면 고위 산업기술은 재고지수가 모두 다 커요. 근데 중고위는 출하가 오히려 더 크죠. 중저위도 출하가 오히려 더 크고요. 다음에 저위도 출하가 오히려 더 커요. 그래서 재고율이 100% 이상인 건 고위기술 산업군밖에 없다. 디귿 동그라미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기억 친구를 볼 건데요. 기억은 2020년 이후 출하지수의 연도별 증감 방향이 저위기술 산업군과 동일한 산업군은 중저위기술 산업군이다. 중저위기술 산업군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선 저위기술에 대한 증감 방향을 봐주시면 되는데 출하지수에 대한 증감 방향을 봐주시면 감소했고 또 감소했고 또 감소했어요. 그래서 매년 감소했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봐주시면 돼요. 매년 감소한 친구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고위는 감소했다가 증가해버려서 안 되고 다음에 중고위는 첫 번부터 증가했으니까 안 되고 중저위는 감소하고 감소해서 매년 감소해서 동그라미 칠 수 있겠네요. 어쨌건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11번 봅시다. 요 11번 친구가 정답률이 생각보다 낮은데 제가 요 해설 강의하기 전에 상담을 좀 몇 번 하면서 봤더니 정답률이 낮은 이유가 이 통산승점이랑 경기수를 좀 헷갈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답률이 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조언 혹은 가벼운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걸 드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이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약간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통산승점, 경기수, 승리, 무승부, 패배 이때 순위 1등부터 9등까지 있네. 아 그렇구나. 평균 승점은 경기분의 승점, 승률은 경기분의 승리래.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어떠한 선지부터 풀어야 되라고 확인해봤더니 디귿 풀면 되고 1, 5번 중에 하나라고 하네. 그래서 내가 디귿을 풀 거예요. 디귿을 읽어봤더니 경기 중에 무승부에 대한 비중을 물어보고 있고 누구랑 누구? 독일이랑 잉글랜드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이 바로 눈으로 찾을 거예요. 근데 눈으로만 찾지 마시고요. 분명히 제가 손이 2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는 손, 오른손잡이면 왼손이 남을 거고요. 왼손잡이시면 오른손이 남을 거예요. 어쨌건 남는 손으로 경기수에다가 점을 하나 찍고요. 다음에 무승부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세요. 얘는 되게 자료가 크기 때문에 힘든데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지에다가 한다면요. 체크를 되게 가볍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해 놓은 상태로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실수가 극도로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찾는 실수가.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찝어둔 상태로 한번 봅시다. 누구랑 누구라 그랬다? 독일이랑 잉글랜드라 그랬다. 그럼 독일 친구와 잉글랜드 친구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봤더니 경기수는 줄었는데 무승부는 늘었어요. 그럼 무승부의 비중이 오히려 커지겠죠. 그래서 독일이 더 작아야지 하고 디귿 지워주시면 돼요. 디귿을 지우고 나면 난 정답을 1번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니은만 풀어주시면 돼요. 니은을 봤더니 순위가 높을수록 평균 승점이 높대요. 평균 승점은 경기와 통상 승점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순위가 높을수록 평균 승점이 높다 그랬으니까 위로 가면 갈수록 평균 승점이 높아져야겠죠. 우루과이를 봤더니 좀 작아. 네덜란드 봤더니 거의 2인 것 같아. 근데 스페인을 봤더니 2보다 왕창 작아졌어. 그래서 뭐야? 아, 점점 높아지진 않는구나 하고 니은 지우시고 정답을 가볍게 1번으로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다음 친구는 승률에 대한 이야기인데 0.5 이하래요. 얘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그냥 50%보다 큰지 작은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같은 논리로 여러분이 손 하나는 경기수,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는 경기수, 다른 하나는 승리 경기수에 놓고 잡아주세요. 몇 등이네라 그랬어요? 8등이네라 그랬으니까 이 위에만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승률이 50%, 즉 절반 이하라 그랬으니까 절반 이하인 친구만 잡아주시면 첫 번째 잉글랜드 잡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스페인 잡을 수 있어요. 여기서 살짝의 가벼운 팁을 드리자면 승률이 낮은 애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승률이 낮으려면 순위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당연히 낮아야겠죠. 그래서 순위가 낮은 애들 위주로 찾아주시면 여러분이 빠르게 두 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12번 봅시다. 자, 12번 친구를 볼 건데 이 친구는 우리한테 보고서에서 가부터 닭까지 해당하는 걸 바르게 연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료를 가볍게 봤더니 표 1은 24년 민간 부문에 대한 구매 실적이고요. 표 2는 19년부터 24년에 대한 공공 부문에 대한 구매 실적이에요.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는 주어진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총 3개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중간에 빈칸이 몇 개 뚫려 있더라. 이런 식으로 내용 나와 있으면 가볍게 읽고 나서 아래부터 위로 풀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 밑에 있는 것부터 볼 거예요. 19부터 24년까지 공공부문의 구매 실적을 보면 하이브리드 차의 공공부문의 구매 실적의 정책시행 시장 연도인 19년부터 매년 해서 몇 년도에 최대가 되었다. 이후에는 감소했다. 그럼 우리가 다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하이브리드 공공부문에서 구매 제일 많이 한 연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이브리드 보고 하이브리드 보고 가장 값이 높은 친구 찾아주시면 2022년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잡아서 정답을 몇 번으로? 1, 2번만 남겨주면 되겠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 가를 구하는 거예요. 왜? 전기차라고 이미 확정됐으니까요. 그래서 나만 봐주시면 되고요. 나 친구는 전기차 구매 실적 대비 수소차의 비율이 제일 높은 것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비율 찾으라고 이야기했고 다 확인하실 필요 없고 공시대상과 시내버스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대상과 시내버스 확인해 보려고 그랬더니 어머, 수소차가 빈칸이네요. 수소차 빈칸을 채워줘야 되고 어떻게 채울까라고 생각해봤더니 공시대상 같은 경우는 가로로 계산해도 힘들고 세로로 계산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버스 먼저 한번 생각해봤더니 가로로 바로 8이 나오더라. 그러면 세로를 통해서 우리가 공시대상을 구할 수 있겠죠. 둘이 더하면 14인데 얘는 87이니까 14 빼주시면 73 나오겠네요. 그리고 나서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된다? 399분의 8이라고 생각하면 힘들다 그랬어요. 단위 맞추기 위해서 0을 2개씩만 붙여놓고 생각해보세요. 0 2개 붙여놓으면 전기차분의 수소차 했을 때 시내버스는 2보다도 큰데 공시대상은 1도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제일 크다? 누가 제일 크다? 시내버스가 제일 크다라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만 해볼게요. 가는 24년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의 합이 제일 큰 차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더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선지를 이용하셔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만 보셔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편한 방법은 민간 부분에 대한 구매 실적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공공 부분에 대한 구매 실적 한번 봐봐요. 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민간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민간 1등과 2등을 먼저 잡아요. 그러면 만약에 공공에서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 한 1200대 이상 더 팔았으면 그땐 역전 가능하겠다고 생각한 상태로 밑으로 내려와 봤더니 공공에서도 전기차가 제일 크네. 그럼 민간에서도 제일 크고 공공에서도 제일 크니까 당연히 전기차가 제일 크겠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문제 13번 보도록 합시다. 13번 친구는 우리한테 뭘 구하라 그러냐면요. 배양 환경이 주인 친구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양 환경이 뭔지 한번 찾아볼 거고 주인 어떻게 구하나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림을 봤더니 배양기에 대한 온도 지수와 습도 지수가 있고요. X는 온도, Y는 습도로 구성되어 있네요. 다음에 표를 보니까 생존 지수에 따른 배양 환경 유형이래요. 내가 찾고 싶은 거 어딨어? 여기 주의가 있네요. 얼마에서 얼마 사이여야 된대요? 150에서 300 사이여야 된대요. 그런데 이 생존지수라는 거에 대한 공식을 봤더니 X랑 Y가 더하기 꼴로 이루어져 있네요. 우리 X와 Y가 더하기 꼴로 이어져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달라 그랬죠? 기준선을 그려달라 그랬어요. 기준선 어떻게 푼다 그랬죠? 점 2개만 찍자. 먼저 150으로 한번 잡아볼 거예요. 150은 3x 플러스 2y다. x에다가 얼마 넣고 50 넣고 y에다가 0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점 하나 찍자. 다음에 반대로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25 넣어도 되겠죠. 점 하나 찍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선만 그어주시면 돼요. 이 선을 뭐 이런 식으로 그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300인 걸 찾아야 되는데 300도 같은 논리로 점 2개 찍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무슨 소리냐? 300은 3x 플러스 2y죠. x에다가 100 들어가고 y에 0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다 점 하나 찍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찍을 필요가 없어요. 왜? 기울기가 제가 이 상태로 고정된 상태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기울기 보시면 x가 2개 줄을 때 y가 3개 늘거든요. 그래서 x가 2개 줄을 때 y가 3개 는다라는 거 잡아서 그대로만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A, C, D밖에 없다.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안 풀고 그냥 안 될 것 같으네. 그러니까 G라는 친구가 점수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 점수가 되게 높은 J, G, I 뭐 이런 애들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으로 뭐 E, B, F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랑 Y 사이 무엇으로 연결돼 있어? 더하기로 연결돼 있네. 나한테 기준선 그리라는 거야. 라는 거 좀 잡아서 푸시면 훨씬 더 편하게 푸실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14번 친구를 봐주시면 발문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적혀있죠. 보차변 유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보고서 아래쪽에서 위로 한번 푼다고 생각하면서 자료를 한번 봤더니 자료가 어떻게 생겼어요? 다 똑같이 생겼죠. 그럼 제가 보차변이라고 이야기한 거 잘못된 거죠. 왜? 보차변은 자료가 다 다르게 생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는 매칭형이구나 라고 우리가 사고를 전환한 다음에 우리 어떻게 일치 여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 보시면서 각각 하나씩 소거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 쭉 읽다 보면 요 먼저부터 좀 의미 있는 내용이겠구나. 당연히 마지막 조건부터 풀려고 우리가 마지막 조건을 한번 읽어봤더니 24년 정부 포상 분야 1개당 포상 인원이 많은 거 순서대로 나열하면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 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얘 이제 한번 보려고 24년 봤더니 분수 비교 좀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 이런 어려운 조건은 나중에 풀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한 줄 더 올라가 봤더니 특히 국무총리의 포상 분야는 24년이 22년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하였대요. 얘는 좀 확인하기 편하겠죠. 근데 분야랑 인원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분야라는 것만 명확히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야 잡아주시고 보시면 25에서 28이 됐대요. 25에 20%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5가 나와요. 그래서 얘 어떻게 해야 돼요? 5보다 많이 커져야 되는데 5보다 작게 커졌으니까 1번 지워져. 2번도 25로 시작하고 3번도 25로 시작하고 4번도 25로 시작하고 5번도 25로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뭐야? 각각 30을 안 넘는 애가 있으면 모두 다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 30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특별히 지울 거 없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가 봐야겠네요. 다음 내용을 읽어봤더니 먼저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은 포상 분야와 포상 인원 모두 다 매년 전년 대비 각각 증가하였대요. 그래서 매년 증가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잡아주시고 둘 다 매년 증가했는지만 확인해 볼 거예요. 증가했는데 포상 분야가 감소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2번 지워지고요. 3번 친구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포상 분야 매년 증가, 포상 인원 매년 증가, 국무총리도 매년 증가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4번 친구 봐주시면 포상 분야에서 22에서 23은 증가했는데 23에서 24로 갈 때 그대로기 때문에 증가하진 않아서 지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내용은 무언가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결론적으로 아까 도망쳤던 포상 분야 1개당 포상 인원에 대한 내용을 봐주셔야 되고 얘가 장관이 제일 크고 대통령이 제일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가볍게 한번 볼 거예요.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순으로. 다음 친구도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순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 그냥 비교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3번, 5번 둘 중에 하나는 옳을 거고 둘 중에 하나는 틀릴 거기 때문에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3번을 체크했는데 얘가 옳아요. 그러면 5번 그냥 지우시면 되고 3번을 체크했는데 옳지 않으면 그냥 5번으로 정답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형의 특성을 좀 이용해 보면 재미난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걸 재미난 걸 확인해 볼 수 있냐? 여러분 대통령 표창에 한번 집중해 주세요.
포상 분야랑 포상 인원 똑같죠. 포상 분야랑 포상 인원 똑같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국무총리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포상 인원은 그대로인데 포상 분야는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위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누가 제일 작다 그랬어요? 대통령 표창이 제일 작다 그랬죠. 근데 3번과 5번의 국무총리 표창의 포상 분야당 포상 인원을 보시면 5번이 명확히 작게 돼요. 왜? 포상 인원은 똑같은데 포상 분야는 커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만 생각해 보면 되냐? 너 혹시 이거 두 개 한번 비교해 볼래? 국무총리랑 장관을 비교해 봤더니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갈 때 줄었고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갈 때 줄었다는 건 너무 명확해요. 그러면 5번은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겠죠. 왜? 자, 우리가 봅시다. 국무총리 여기 적을 거예요. 옆에는 대통령 적을 거예요. 6분의 27이고요. 다음에 모르는 것분의 141이에요. 얘만 달라져. 얘만 달라지는데 남은 내용은 지금 다 맞아요. 틀릴 수 있는 건 국무에서 대통령으로 갈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으로 갈 때 작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작아져야 되는데 3번은 큰 놈이고 5번은 작은 놈이에요. 작은 놈에서 갔을 때도 작아지면 둘 중에 하나를 소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계산 안 하셔도 5번을 지울 수 있고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물론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해도 돼요.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하다면, 그러니까 얘는 하나도 안 복잡해요. 왜 안 복잡해요? 포상 분야를 보시면 그냥 5배 해주면 되잖아요. 30분에 5배 하면 135. 줄었네 하면서 하나도 안 복잡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큰 문제 없어요. 혹은 뭐 5배 할 필요 있나? 그냥 0 붙이면 되지? 당연히 줄었네.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힘든 숫자라면 매칭형의 특성을 좀 이용해달라. 이걸 좀 부탁드리면서 문제를 1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5번 친구는 문제의 발문을 보시면 보고서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4번도 보고서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는데 밑에 있는 차트들이 다 똑같이 생겨서 제가 매칭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는 밑에 있는 차트들을 보시면 다 다르게 생긴 거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매칭형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보고서랑 밑에 있는 보기를 좀 가볍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 보고서 아래쪽부터 풀어주시면 돼요. 보고서에 대한 내용 가볍게 연결해 주시면 첫 번째 문단에 있는 저기 두 번째 줄까지는 기억이랑 연결되고요. 그 다음 내용은 니은이랑 연결되고요. 그 두 번째 문단은 디귿이랑 연결되고 마지막 문단은 리을이랑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을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풀어볼 거예요. 보시면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행정기관위원회가 전체의 20%를 미치지 못했대요. 근데 전체가 제일 위에 590개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20% 생각해 주시면 대략 120개 금방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게 120개 되냐 안 되냐만 보시면 되겠죠.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50 초과하는 친구만 잡아주시면 되고 얘는 아무리 더해도 120보다는 훨씬 작아요. 그래서 20% 미치지 못한다. 동그라미 쳐줄 수 있고요. 다음 내용을 읽어주시면요. 예산 미편성이 전체의 55%를 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산 미편성 봐주시면 336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얘는 풀맛찍기 이용해주면 좋겠죠. 제가 55% 외워달라고 부탁드렸는데 20분의 11, 40분의 22, 60분의 33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잖아요. 근데 여기 60분의 33에서 0과 0을 붙여주시면 분모는 작아졌는데 분자는 커진 값이 590분의 33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55% 넘어간다라고 잡아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리을을 가볍게 동그라미 쳐줄 수 있어요. 리을을 동그라미 치고 나면 우리한테 남는 선지는 3번과 5번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이 기억과 니은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니은은 특별하게 어렵게 확인하실 거 없어요. 읽어주시는 대로 저기 행정기관위원회 소속별로 봤을 때 부처 소속이 514라는 거 니은에서 가볍게 확인할 수 있어서 동그라미 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8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590개라는 거 알려드렸죠. 그래서 590개분의 514가 80%보다 큰지 또는
남은 두 개가 20%보다 작은지 보시면 돼요. 20% 120이라고 알려드렸으니까 당연히 작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아마도 기억을 보시면 조금 힘들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기억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더 하자면, 기억은 어떤 걸 체크해 주셔야 되냐면, 제목을 보면 행정기관위원회 중에 행정위원회 비중이죠.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590개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행정위원회는 40개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590분의 40이 7.3%가 맞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계산하기 어려워서 0을 하나만 붙여볼 거예요. 그럼 얘 거의 6분의 4에 매우 가깝죠. 6분의 4는 3분의 2니까 66.6%에 가깝다라는 건데, 제가 0을 붙여서 66.6%니까 0을 빼면 6.6%에 매우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기엔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친구가 틀렸다라고 가볍게 지워줄 수 있게 돼요. 다음에 저기 디귿선지도 가볍게 한번 봅시다. 디귿선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체크하시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냐면, 4회 이상이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쨌건 우리가 전체 값은 알고 있어요. 얼마로 알고 있다? 590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4회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4회를 포함해야겠죠? 4회 이상을 다 더해서 절반인 295보다 큰지 작은지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 좀 더 좋아요. 4회 이상이 절반이라 그랬어요. 절반 이상이라 그랬어.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절반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머지랑 4회 이상을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진짜로 더하진 않을 거고요. 같은 애 좀 소거하자 라는 시선으로 봐주시면 78이 소거돼요. 또 비슷한 애 소거하자라는 시선으로 봐주시면 59랑 69를 지우고 여기서 10을 지워서 5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88 더하기 55랑 누구? 52 더하기 101을 비교하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봐도 52 더하기 101이 더 크다고 느껴질 거예요. 따라서 4회 이상이 어떻게 된다? 절반을 넘어간다라고 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읽어주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틀렸다라고 지워줄 수 있겠네요. 자, 다음에 문제 16번 봅시다. 16번 친구는 기타형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기타형을 풀 땐 선지를 최대한 이용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다 체크하는 게 아니라 리비아, 그리고 요르단, 그리고 키르기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요 5개에만 집중해 볼 거예요.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내용은 23년 전체에서 10% 이하래요. 23년 전체를 봐주시면 대략 50만 정도 나오거든요. 10% 이하면 5만보다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리비아가 지워진다라고 지워줄 수 있어요. 다음 친구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중고차 수출량 각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A국 전체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분수값을 4개나 봐야 되잖아요. 좀 귀찮아. 그래서 일단 넘어갈 거예요. 일단 넘어가고 제일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21년 대비 22년 어쩌고 가정이니까 일단 가정은 버릴 거예요. 뒤에 있는 내용 보면 21년에 12,000대 이상이었네요. 내가 21년 값을 어떻게 알아? 하고 다시 가정을 보시면 21년에서 22년으로 갈 때 증가율이 20%래요. 그러면 12,000에서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20% 증가했다는 거니까 12,000 곱하기 1.2가 몇 년도 값이 된다? 22년 값이 된다는 거죠. 12의 제곱이니까 1440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되는데 12,000대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1440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체크된 것 기준으로 2022년에 14400보다 작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지워질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두 번째 조건은 누구랑 누구만 보면 된다? 튀르키예랑 요르단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23년 비중이 커야 돼. 확인해 보려고 봤더니 전체가 증가했어요. 근데 요르단은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전체는 커졌는데 부분은 줄어들면 비중은 무조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르단은 안 되는구나. 정답을 몇 번으로? 5번인 튀르키예로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17번 봅시다.
17번 친구를 봤더니 우리한테 값이 A부터 D 지역의 도로 현황에 대한 값을 줬고요. 도로 연장, 도로 면적, 시가와 면적과 도로 율에 대한 값을 줬어요. 도로 율에 대한 정의를 봤더니 시가와 면적분의 도로 면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빈칸에 시가와 면적만 존재하기 때문에 시가와 면적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도로 율분의 도로 면적이 되겠다. 이 정도까지만 잡아주면 완벽하죠. 우리 1번 친구부터 볼 건데 도로 연장당 도로 면적 A랑 D를 비교하래요. 그럼 우리 도로 연장과 도로 면적만 봐주시면 되겠죠. A랑 D. 이 상태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소수점을 떼고 보면 얘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323분의 343 다음에 257분의 235 얘는 1보다 큰데 이 친구는 1보다 작죠. 즉 A는 1보다 큰데 D는 1보다 작기 때문에 A 지역이 당연히 커야겠다.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다음에 2번은 B지역의 도로 연장이 값이 도로 연장의 25% 이상이래요. 우리한테 준 지역이 4개밖에 없는데 25%라는 건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B를 한 덩어리로 기준 잡으면 나머지들도 B와 동일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동일하다 이꼴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이 33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균 330보다 큰지 작은지 볼 거예요. 어차피 B는 330이니까 평균에 영향을 못 주겠죠. 나머지에 집중해 보시면 C가 평균 330보다 대략 110 정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110이 A랑 D를 채워줄 수 있는지 없는지만 볼 거예요. 근데 A는 10만 채워주면 330이 넘어가요. 그래서 남은 100을 D에다가 모두 다 넣는다고 생각해 봤더니 어머 얘는 330보다 커졌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균이 33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평균이 330보다 크다면 25%가 되려면 평균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뭐보다는 25%보단 작다라고 바로 구할 수 있어서 누구를 지울 수 있어요? 옳지 않은 거 2번 정답으로 체크해 줄 수 있겠네요. 나머지도 가볍게 한번 봅시다. 도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시가와 면적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한테 도로율의 값은 줬는데 시가와 면적의 값은 안 줬으니까 여러분이 도로율에 집중하셔야 돼요. 도로율이 제일 작은 데를 찾아주시면 C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C의 시가와 면적을 볼 건데 시가와 면적은 도로율분의 도로 면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도로율을 보시면 크게 별로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그나마 많이 차이 나는 애가 A예요. 근데 반면에 도로 면적은 C가 좀 독보적으로 커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시가와 면적은 도로율분의 도로 면적이란 말이죠. 분모는 비슷비슷한데 분자가 C가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와 면적은 C가 제일 클 수밖에 없죠. 즉 도로율이 가장 낮은 C는 시가와 면적은 가장 크다. 동그라미 쳐지겠네요. 다음에 4번은 보여주시면 시가와 면적 10km 이하냐라 그랬으니까 우리 그냥 분수꼴만 적어주시면 돼요. 23.9분의 2.35가 10보다 크냐 작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단위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1보다 작죠. 단위 맞춰주시면 소수점 떼고 생각해봐요. 1보다 작죠. 그래서 10km보다 작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이 단위를 맞춰주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100으로 만들 거야. 그럼 4배보다 좀 더 커지긴 하겠지. 이게 100까지는 안 되잖아요. 얘가 100으로 갈 때 필요한 배수보다 얘가 100으로 갈 때 필요한 배수가 더 크니까 당연히 10km 이하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5번 친구는요. 여러분이 그냥 생으로 계산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럼 좀 힘들고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풀어줬으면 좀 좋겠어요. 보시면 제가 도로율이 비슷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진짜로 도로율을 비슷하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밑에 있는 BCD는 진짜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묶어서 생각하면 편해져요. 얘는 묶을 거야. 그럼 도로 면적 다 더해야겠죠. 더하면 9 더하기 2.35니까 11.35가 될 거고 이 친구의 얼마? 도로율이 대략 22%니까 22%를 100%로 만든다? 아무리 못해도 4배보단 크게 해줘야 될 거라고 잡아줄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A지역의 시가 면적이 이미 10만큼은 되기 때문에 여기다 4배 해주면 아무리 못해도 40보단 크죠? 40보다 큰 거에다가 10 더해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50보단 커지겠다. 동그라미 쳐줄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을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해설에 적어드린 거는
만약에 A, B, C, D, C가 면적이 다 없다면 이런 식으로 풀면 좀 더 편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식을 강의로서 말씀을 드렸고, 주어진 거 하나도 없어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이게 해설에다가 적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18번 봅시다. 18번 봐주시면 빛 공해에 대한 민원 건수가 나오는데, 표는 P의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다음에 표 2는 조명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혹시 전체가 똑같나라고 가볍게 확인해봤더니 전체가 똑같아요. 전체가 똑같다 이꼴 동일한 조사 집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1번부터 가볍게 한번 확인해 볼 건데, 1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장식 조명에 대한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모든 해에는 전간판 조명의 민원 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했대요. 확인만 해보면 되겠죠. 장식 조명 언제 증가했어라고 잡아보니까 22년에 증가했네요. 그럼 전광판도 22년에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 안 했으니까 너 틀렸어. 다음에 2번은 23년에 공간 조명으로 인한 수면 방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간 조명은 표 2에 있는 조명 종류고, 수면 방해는 표 1에 있는 P의 유형이기 때문에 교집합을 떠올려라 라는 이야기인 거고, 끝에 이상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최소 교집합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최소 교집합에 대한 식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 각각 잡아주시면, 먼저 23년에 수면방해 1107, 다음에 23년에 공간 조명 829, 여기서 뭐만 빼면 돼요? 전체인 1844만 빼주시면 되고, 1000 지울 수 있겠네요. 800도 지울 수 있겠네요. 얘는 800이 아니지. 800도 지울 수 있겠네요. 그럼 더해 주시면은 136 마이너스 44가 되고, 얘 계산해 주시면 92가 나와서 동그라미 치고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3, 4, 5번도 계속 한번 풀어봅시다. 3번 친구는 전체에서 수면방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이냐고 물어봤어요. 우리한테 고정된 숫자와 비교하라고 시켰으니까 여러분은 풀맞찍기 떠올려주시면 되겠고, 21년 전체와 수면방해, 전체와 수면방해 잡아주시면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요. 2577분의 2096. 제가 20이라는 숫자에 대한 85%는 17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20 지우고 17 지우면 남는 게 577분의 396이라고 적힐 거예요. 얘는 아무리 봐도 85%보다 작죠. 500분의 400이 80%인데 500보다도 커지고 400보다도 작아졌으니까 85%보다는 당연히 작을 거다. 너 틀렸다라고 잡아줄 수 있어요. 다음에 4번은 눈부신 민원에 대한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이야기하는데, 동일 항목에 대한 비교를 시키면 일반적으로 차이값이 오밀조밀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폭부터 먼저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눈부심 24년에 대한 폭을 봐주시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충 한 60 근방이다라고 잡을 수 있고, 혹시 폭이 60보다 큰 애가 있나라고 확인해 봤더니 21년에서 22년으로 갈 때 폭이 무려 100이나 됩니다. 과거값은 훨씬 작은데 폭이 더 큰 친구가 있기 때문에 증가율이 가장 높을 수는 없겠다. X표시 쳐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5번은 기타를 제외하고 매년 조명 종류의 순위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한테 순위 비교시키면 제가 전교 1등, 전교 2등, 전교 173등에 대한 논리를 생각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 논리보다 값이 유사한 애들끼리 묶어달라는 거죠. 먼저 기타를 제외했으니까 공간 조명부터 장식 조명까지에 대한 값을 볼 건데, 보시면 공간 조명이라는 친구는 좀 자기 혼자 좀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마 1등일 것 같아. 광고 조명이라는 친구도 남은 두 개에 비해서 매우 크니까 2등일 것 같아. 근데 요 두 개는 충분히 역전될 만한 친구라고 보여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20년에는 장식이 큰데 21년에는 전광판이 더 크기 때문에 매년 동일하지 않구나 하고 지워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문제 19번으로 갑시다. 19번을 봐주시면 물동량과 누적 물동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누적 물동량만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누적 물동량이라는 건 뭐냐면 1월부터 해당 월까지의 누적값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있는 빈칸은 1월 더하기 2월이라는 거예요. 다음 친구는 1월부터 3월까지를 더한 걸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친구는 1월부터 5월까지를 더한 값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떠한 선지부터 풀어야 되는지 가볍게 한번 살펴봤더니 디귿부터 풀라 그러고 정답은 2번 아니면 5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귿을 가볍게 한번 살펴볼 건데, 디귿은 23년 월평균 물동량보다 물동량이 많은 달의 개수를 체크하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내가 평균값을 구해야 되니까
12월의 누적 물동량을 이용해주면 되겠죠. 왜? 1월부터 12월까지의 합계니까 얘를 몇으로만 나눠주면 돼요? 12로만 나눠주면 평균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제가 아는 12의 배수 중에 가장 근처에 있는 애가 3600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600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3600 나누기 12 하면 대략 300 정도 나오죠. 그리고 3600에서 얼마나 빠져요? 대략 140 정도 빠지겠네요. 그럼 140분에 여러분들이 12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계산해 주시면 10으로 나눴을 때 10 죄송합니다. 얘를 120 플러스 20으로 쪼개서 생각해 주시면 10이 나오고요. 1보다 조금 더 큰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12 정도 빠지겠다. 그래서 289보다 큰 놈이면 무조건 평균보다 크다라고 잡아줄 수 있겠죠. 빈칸을 그대로 둔 상태로 한번 체크해 볼 건데 1개, 2개, 3개가 나왔어요. 그럼 남은 빈칸 중에 2개 이상이 나온다면 얘를 동그라미 칠 수 있을 거라서 우리 남은 빈칸들을 채워볼 겁니다. 먼저 12월을 채워볼 건데 얘는 어떻게 채울 수 있냐. 누적 물동량 12월 친구는 1월부터 12월의 합이라 그랬어요. 근데 11월 친구는 1월부터 11월의 합이거든요. 둘이 빼면 뭐만 남겠어요? 12월만 남겠죠. 그래서 둘이 빼주시면 돼요. 둘이 빼주시면 320이라고 남겠네요. 289보다 큰 놈 하나 더 찾았어요. 다음에 8월도 같은 논리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접근하려 그랬더니 둘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7월 값부터 구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더 머리를 쓰신다면 이 둘의 차이를 이용해서 3번에 구할 수 있긴 해요. 둘 다 한번 가볼게요. 먼저 7월의 누적 물동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6월에다가 7월 값 더하면 되니까 1937이 나올 거고 다음에 이 두 개를 빼주시면은 63 더하기 222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285가 나오겠네요. 뭐 이렇게 구해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처음부터 이 둘을 빼세요. 빼면 350 더하기 222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572라고 잡히죠. 그리고 나서 이 7월 값 빼주셔도 돼요. 어쨌건 편한 대로 구하시면 되고 아까 구해놓은 것만 그대로 적어보도록 합시다. 얼마라고 나왔더라? 1937.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남은 빈칸도 한번 채울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4, 5월 값은 채울 수 있나? 하나씩 한번 봅시다. 2월의 누적 물동량은 우리가 채울 수 있죠. 둘이 더해서. 4월의 누적 물동량도 채울 수 있어요. 근데 4월의 누적 물동량만으로는 4월을 못 구하죠. 누가 있어야 돼? 3월의 누적 물동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못 구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5개가 넘느냐는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289를 넘냐 안 넘냐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289보다 작게 만들 수 있는지만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먼저 일단 빈칸은 채워야 돼요. 빈칸을 채워주시면 370-282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18에 88 나오겠네요. 1088.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해 주셔야 되니까 더하고 나면은 502 나오겠네요. 즉 3월과 4월의 합이 요 둘의 차이가 나온다는 거고 빼주시면은 492가 나오거든요. 3월과 4월의 합이 492가 나와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둘 다 289보다 작을 수 있는지였잖아요. 내가 뭔가 또 더하기를 빼기 실수한 것 같은데 490이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88이죠. 586이 나와요. 둘이 빼면.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둘 다 289보다 작아질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둘 다 289보다 작은 288을 넣는다고 가정해 볼 거예요. 그럼 우리는 288 곱하기 2만 떠올리시면 되고 얘는 576이 나오죠. 둘 다 288이 되려면 576이라는 숫자가 필요한데 얘는 576보다 크죠. 그러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289 이상의 값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5개 이상일 수밖에 없어서
디귿을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틀릴 수 있어요. 충분히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귿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 디귿을 동그라미 치면 우린 정답을 5번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누구만 풀어주면 된다? 니은만 풀어주면 되겠죠. 니은은 1월에서 12월로 갈 때 물동량의 증가율이 15%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1월에 물동량 잡아주시고 몇 프로 생각해봐요? 15%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15%는 20을 3으로 바꾸는 친구니까 여기에 280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20이 14개 있죠. 42 정도 커졌나만 봐주시면 되는데 아무리 봐도 42보다 많이 커졌으니까 동그라미 정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기억은 우리가 빈칸 채웠죠? 채운 거 생각해 주시면 7월이 더 많아요. 8월보다 7월이 더 많기 때문에 가볍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20번 봅시다. 요 20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건 딱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비중을 주고 나서 전체를 주는데 얜 A 걸 줬어요. 그래서 A를 통해서 나머지를 구해내시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구해내면 되냐? 뭐 예를 들어서 21년의 합계가 902죠. 근데 그 902는 전체에서는 26.1%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D가 궁금하다라 그러면 D는 비중이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의 값은 똑같이 902라고 나올 거고요. 만약에 나한테 B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몇 배인지만 구하세요. N배. 뭐 예를 들어 그 친구를 구해봤더니 얘는 한 55% 근처 나올 것 같거든요. 902에다가 어떻게 55%만 곱해주시면 우리가 B의 값도 구할 수 있게 된다. 요 정도만 잡아주시면 돼요. 어떠한 선지부터 풀어야 되는지 가볍게 한번 확인해 봤더니 나한테 리을 선지부터 풀라고 하고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을 선지를 보면 C의 예산액 22년과 21년을 비교하래요. 그럼 우리는 22년과 21년의 C의 예산액을 비교하기 위해서 A에서 C로 가는 배수만 구해주시면 돼요. 구해봤더니 한 30% 정도 커지고 20% 정도 커졌어요. 즉 밑에 있는 A의 값에다가 1.3을 곱하고 1.2를 곱한 걸 비교하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1.3 곱해봤자 1200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1.2 곱하면 1200을 넘어가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할 필요도 없죠. 한 10% 커졌는데 20% 가까이 커져서 당연히 22년이 크다. 즉 예산액 전년 대비 증가했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요. 리을을 동그라미 치고 나면 우린 정답을 4번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기억 또는 니은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기억이 확인하기 되게 쉬워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B가 매년 1%포인트 이상 증가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B 잡아주시고 매년 1만큼 증가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매년 1 이상씩 증가했으니까 기억 동그라미 정답을 4번으로만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도 한번 봅시다. 니은은 23년 A의 사업비랑 출연금을 비교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와 출연금을 봤더니 사업비가 빈칸이야. 계산하셔도 되는데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출연금의 3배 이상이라며. 그럼 출연금의 3배를 하세요. 3배 하면 780이 나와요. 여기다가 780 넣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780 넣으시면 사업비랑 출연금만 더해도 1000보다 크거든요. 근데 남은 두 개가 200이나 돼요. 그럼 다 더했을 때 1200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200보다 작으니까 누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 사업비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서 넌 틀렸어라고 잡아줄 수 있어요. 다음에 디귿 친구를 봐주시면요. 인건비와 일반 관리비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데요. 인건비가 일반 관리비의 6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인건비를 100으로 잡았을 때 죄송합니다. 일반 관리비를 100으로 잡았을 때 인건비가 60이라는 거거든요. 60보다 정확히 크다. 그럼 나머지인 경비가 40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경비와 일반비 사이의 관계를 잡아줄 수 있고 서로 몇 배 관계다? 1.5배 관계다. 화살표 넣어주시면 이상 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5배 이상 관계냐. 40보다 작은 거에서 60보다 큰 걸로 가려면 1.5배보단 커야겠죠. 확인해 주시면 모두 다 1.5배보다 크다는 거 가볍게 확인할 수 있어서 어떻게 디귿을 동그라미 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21번 보도록 합시다. 자, 21번 친구를 보시면 보고서에 무언가 내용이 있는데 보고서는 24년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25년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24년과 25년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은 증가에 대한 폭, 즉
서로 간에 대한 변화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주를 봐주시면 괄호 안의 값이 그 변화에 대한 값을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괄호 안의 값을 구하려면 뭘 이용해 줘야겠다? 보고서를 이용해 줘야겠다. 이것만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A랑 D밖에 없으니까 먼저 A부터 접근해 봅시다. A는 25년에 대한 값이니까 보고서는 필요가 없어요.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응시 인원과 미응시 인원 더하면 되죠. 근데 응시 인원은 없고 미응시 인원은 있어요. 응시 인원은 어떻게 구하나고 봤더니 재학생이랑 졸업생 및 검정고시 학력 인정자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너를 X라고 하고 너를 Y라 그러고 너를 Z라 그런다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만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더하면 좀 귀찮으니까 선지를 잘 봐주시면 1의 자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1의 자리에만 집중해 주세요. 0인지 8인지. 9 더하기 7 더하기 4는 1의 자리가 0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일 거다 라고 잡아줄 수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D 친구는 괄호 안의 값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이용해 줘야 돼요? 보고서를 좀 이용해 줘야 된다. 근데 D는 재학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학생에 대한 내용을 좀 잡아주면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재학생에 대한 내용이 어딨나라고 봤더니 원서 접수 인원 중 재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원서 접수 인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 값만 써주시면 돼요. 얼마다? 32만 6,646이다. 32만 6,646이다라고 잡아줄 수 있고, 얘랑 증감을 확인해야 하니까 25년의 재학생의 값도 구해주셔야겠죠. 25년의 재학생의 값 X랑 Y만 더해주시면 되고, 둘이 여러분들이 더해주시면 34만 777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럼 이 둘의 증감을 우리가 진짜로 계산해야 되는데 좀 귀찮아요. 그래서 일단 응시 중에 재학생에 대한 증가폭을 봤더니 1,500 정도 증가했거든요. 근데 얘는 1,500보다는 제가 1,500이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15,000 정도 증가했거든요. 근데 얘는 15,000보단 작게 증가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D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오히려 감소해야 됐다는 걸 잡아줄 수 있어서 3번도 지워줄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D의 값은 956이냐 926이냐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1000에 가까워야 할까 900에 가까워야 할까만 잡아주시면 돼요. 즉 둘의 차이가 1400 죄송합니다. 둘의 차이를 구해주시면요. 자꾸 왜 단위를 틀리지? 대충 14,100 정도 나오는데 14,100이랑 실제로 재학생의 진짜 증가폭인 15,089랑 봤을 때 요 둘의 차이가 1000에 가까운지 900에 가까운지만 보시면 된다는 거고, 아무리 봐도 1000에 가깝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정확하게 구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연산의 능력이 좀 많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연산에 대한 양을 줄일 수 있다라고 좀 조언을 드릴 뿐입니다. 진짜로 구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다음에 22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2번 친구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거에 좀 집중해 주셔야 되냐면 갈치 냉동 빈칸 2개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갈치 냉동도 빈칸 2개예요. 제가 한 줄에 빈칸 2개면 못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 못 구하는 정보 아닐까? 얘 부정방정식 아닐까? 정도만 좀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표 1은 A 도매점에 대한 내용이고요. 표 2는 B 소매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각각이 키로당 가격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다음에 평균은 1주부터 5주까지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눈 값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에 밑에 있는 표 3을 봐주시면 갑무 요리사가 B소매점에서 샀다 그러네요. 그래서 B소매점이랑 여러분들이 정보 연결해 주시면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거 가볍게 체크해 줄 수 있지만 굳이 체크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건 그렇다. 그 다음에 비대칭형이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풀어야 되는지 먼저 한번 체크해 보자면 디귿부터 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답은 1번 아니면 5번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디귿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A 도매점과 B 소매점의 주별 냉동갈치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A 도매점이 더 높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냉동갈치 먼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빈칸을 제외했을 때 모두 다 A 도매점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빈칸을 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평균이 13,000이란 값을 줬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너네 편차 얼마야? 우리 13,000으로 생각하면 힘드니까 130으로 봐야지. 0 2개씩만 지워줄 거예요. 밑에 있는 것도 0 2개씩만 지워줄 거예요. 140을 기준으로 보면 14만큼 작고 14만큼 작고 9만큼 작아요. 그러면 4월과 5월에서 다 합친 37만큼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은 130을 들어가야 되니까 260 플러스 37인 297을 분배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음에 비소매점도 같은 논리로 104점에 140에 대한 편차를 보시면 플러스 12, 플러스 15,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편차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8 더하기 15니까 23만큼이 플러스가 나오는데, 이거를 줄여줘야 돼서 요 둘이에서 편차가 마이너스 23이 나올 거고, 두 개를 그냥 더해 주시면 280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정확한 값은 모르겠지만 297보단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A 도매점이 커야 되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합계가 더 커버리니까. 합계가 더 커버리니까 무슨 짓을 하도 A 도매점이 더 큰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디귿을 동그라미 쳐줄 수 있어요. 즉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디귿을 동그라미 쳤으면 난 정답을 5번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니은만 풀어주시면 되고, 니은은 문장을 잘 읽어주셔야 돼요. 전체 수산물을 따지는 게 아니라 냉장 수산물만 따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봐주시면 냉장 수산물은 오직 고등어와 오징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등어와 오징어만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건 1주에서 3주로 가는 증감률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증감률은 일단 폭부터 계산하자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A 도매점 보시면은 15만큼 변했어요. 0 2개 지우면. 다음에 냉장에 오징어 봐주시면 30만큼 변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폭이 딱 2배죠? 그럼 얘한테 2배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154가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구할 필요 없고 어쨌건 오징어보단 작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과거값은 작은데 폭은 똑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고등어의 증감률이 더 크다라고 잡아줄 수 있고, 밑에서도 고등어 먼저 폭 생각해 주시면 0 2개 지웠을 때 6 나오고요. 0 2개 지우면 4밖에 안 나와요. 폭은 큰데 과거값은 작으니까 여기서도 고등어가 더 크겠네요. 따라서 동그라미 치고 정답을 5번으로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기억은 냉동 고등어의 가격 증감 방향이 A 도매점과 B 소매점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냉동 고등어 봐주시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증가했는데, 밑에 있는 애는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감소해버려요. 그래서 3주에서 4주로 갈 때가 동일하지 않아서 기억은 가볍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3번 봅시다. 23번 친구는 좀 되게 어렵게 느끼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어쨌거나 산 게 고등어, 오징어, 명태밖에 없죠. 그래서 고등어, 오징어, 명태에 대한 가격의 증감만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그 발문을 봐주시면은 B 소매점 대신 A 도매점 산다 그랬으니까 각각 고등어, 오징어, 명태에 대한 가격을 확인해주면, 고등어 냉장 친구 5주차에 대한 가격 먼저 소매점 확인해 주시면 0 2개 지울게요. 128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도매점 확인해 주시면 냉장이죠? 죄송합니다. 냉동으로 잡았네. 고등어 냉장 141인데 얼마로 바뀌냐면요, 67로 바뀌어요. 그리고 오징어 냉장 친구 잡아주시면요, 오징어 냉장 264였는데요 얼마로 바뀌냐면요 143으로 바뀌어요. 마지막으로 명태 친구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요, 원래 얼마냐면 61이었는데 23으로 바뀌어요. 보시면 오징어 냉장 친구의 가격의 하락폭이 매우 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오징어 냉장을 좀 많이 산 애가 없을까? 라고 잡아봤더니 우리가 을을 잡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요것만으로 계산을 끝낼 순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되게 독특한 게, 모든 요리사분들이 다 10kg씩 구매했거든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50%, 40%, 3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율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비싼 거, 그러니까 제일 하락폭이 큰 친구의 비율이 제일 크면 당연히 제일 크지 않을까요? 모두 다 전체 값이 동일하니까. 그나마 다음으로 큰 친구가 고등어 냉장이어서 고등어 냉장의 비율이 큰 친구를 좀 잡아봤더니 병아니면 정무인데 얘네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비중이 똑같아. 고등어, 병정무 똑같아요. 오징어가 다음으로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병과 을만 비교하면 된다는 형태가 되고, 근데 보시면 비중이 동일한데 명태의 비중이 동일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을이 무조건 가장 많이 감소했을 거다라고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제일 덜 감소한 친구 잡는다면 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같은 논리로 봤을 때 이때 제일 중요한 오징어의 비중은 제일 낮고 제일 가격의 하락폭이 적은 명태의 비중은 제일 높으니까요. 다음에 25번, 24번 봅시다. 24번은 여러분이 좀 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읽어주셔야 되는데, 내용 읽어주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높은 국가의 원점수 대비 해당 국가에 대한 원점수의 비율로 무언가를 구하고 거기다가 배점을 곱해서 변환 점수를 산출한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원점수가 제일 높은 국가라면 가장 높은 원점수, 그러니까 가장 높은 국가의 원점수분에 내 국가를 했을 때 비율이 100%가 나오겠죠. 이 비율에다가 배점 곱하면 변환 점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즉 가장 높은 국가의 원점수가 갖고 있는 변환 점수가 이꼴 배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에서 원점수 제일 높은 애 찾아주시면 중국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변환 점수가 몇 점? 10.0 이꼴 배점이 10.0이라는 거예요. 특허도 원점수가 제일 높은 애 찾아주시면 미국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변환 점수가 몇 점? 20.0 이꼴 변환 점수가 배점이 몇이다? 20.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문가 평가도 원점수 제일 높은 친구 찾아주시면 미국 나오고요. 미국의 변환 점수가 몇 점이니까? 70점이니까 배점이 몇 점이다? 70.0이 나온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돼요. 요거 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어떠한 선지부터 풀어야 되는지 가볍게 한번 훑어봤더니 디귿부터 풀라 그러고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귿에 대한 내용을 보면 논문과 특허에 대한 배점이 서로 바뀌었을 때, 즉 논문에다가 배점 20점 주고 특허에다가 배점 10점 주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과 대만을 비교하래요. 이스라엘과 대만을 비교할 건데, 이스라엘과 대만을 보면 기술 점수가 현재 대만이 더 높거든요. 지금 가정에 따르면 논문과 특허를 바꾼다 그랬어요. 그러면 논문에다가 점수를 더 많이 부여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만은 논문은 높은데 특허는 작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겼어. 근데 심지어 가중치를 바꾼대. 그러면 높은 것에 대한 가중치를 더 준다는 거죠. 계산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점수의 차이는 대만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대만이 더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넌 무조건 틀렸다. 디귿을 지우고 나면 우린 정답을 1번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니은만 풀어주시면 되겠죠. 니은은 독일의 논문 원점수를 50점 올린대요. 그때 기술 점수가 독일이 프랑스를 이겨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과 프랑스만 잡아줄 거고요. 몇 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0.8점. 그럼 여러분이 진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 62점 받았을 때 0.8점 받았거든요. 근데 올라간 점수가 몇 점밖에 안 올라갔어? 50점밖에 안 올라갔죠. 그럼 0.8점보다는 당연히 작게 올라가겠다. 그래서 뭐야? 독일이 높아질 리 없어. 지워지고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기억은 너무 쉬워요. 전문가 평가, 제가 아까 배점 70점이라 그랬죠. 논문과 특허는 각각 10점과 20점이기 때문에 둘이 더해봤자 30점밖에 안 돼요. 당연히 2배 이상이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5번 봅시다. 요 25번 친구가 여러분이 자료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순위를 매겼어. 근데 순위를 두 종류를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냥 1등부터 133등까지 통째로 한번 매겼어요. 그게 GII 순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GII 순위를 매긴 133개 국가를 총 4개의 집단으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 집단은 고소득 집단, 두 번째 집단은 중상소득,
세 번째는 중저, 마지막으로 저소득. 이렇게 4개의 집단으로 나눴는데 그리고 그 집단을 나눈 것을 기준해서 순위를 매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는 고소득에서도 1위지만 전체로 따졌을 때도 1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준 건 10등까지에 대한 정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소득이 총 51개국이 있는데 이 중에 10등까지에 대한 정보밖에 없고 남은 애들은 다 뭐다? 10등 밖에 있다. 41개국이 10등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그룹 내에서 10등인 것뿐만 아니라 전체 순위, 즉 GII 순위에서도 덴마크보다 낮아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중상소득은 총 34개 국가인데 10등까지만 있으니까 남은 24개국은 밑에 있을 거고 얘네들은 전체 순위인 GII 기준으로는 아무리 높아봤자 몇 등이어야 돼요? 56등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중저소득도 남은 국가는 26개인데 이 26개 국가가 얼마? 58등보다 낮은 순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소득은 10개 국가밖에 없어서 주어진 자료가 전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도 선지를 봤더니 비대칭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는 리을을 가장 먼저 풀 거고요.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이라고 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을을 한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상소득과 중저소득을 묶어서 중소득으로 바꿨을 때 필리핀이 중그룹에서 10등이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전체 순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GII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필리핀보다 높은 게 9개인지 체크하라는 거여서 필리핀의 등수인 53등 잡아주시고요. 중상과 중저를 봤을 때 53등보다 큰 친구 잡아주시면 여기서 크다는 건 등수니까 숫자가 작아야 돼요. 중상에선 1등부터 7등 그리고 중저에서는 1등과 2등 총 9개 국가이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필리핀은 10등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리을을 동그라미 쳤으니까 나는 정답을 몇 번으로 만들고 싶다? 4번으로 만들고 싶어요. 리을을 동그라미 친 상태에서 4번으로 만들려면 니은 선지를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니은 선지를 봤더니 GII 순위 기준 41부터 50등까지 고소득 그룹에 속하는 애가 7개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중상과 중저는 여기 표기되지 않은 애들은 모두 다 GII 순위가 중상 같은 경우 57등보다 낮아야 되고요. 다음에 중저 같은 경우는 83등보다 낮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국가들은 중상과 중저는 모두 표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표기된 순위들을 한번 잡아봅시다. 41등부터 50등 사이에 있는 거 태국, 브라질, 베트남 총 3개국이 존재하거든요. 남은 것들은 모두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고소득. 왜? 10등 밑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56등과 83등 밑에 있는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한테 물어본 건 41등부터 50등이죠. 요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얘는 밖에 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니은이 동그라미 되고 제가 정답을 4번으로 예상했었는데 4번이 아니겠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디귿이 동그라미고 죄송합니다. 리을이 동그라미고 니은이 동그라미니까 3번 아니면 5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기억과 디귿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푸시면 되겠죠. 기억을 먼저 한번 읽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GII 순위가 스위스보다 낮고 중국보다 높은 국가는 모두 고소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스위스와 중국 잡아주시면 1등과 11등이에요. 여기 안에 2등부터 10등이 있냐는 건데 확인해보니까 2등부터 10등이 있어서 기억 동그라미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디귿도 한번 풀어보자면요. 마다가스카르보다 GII 순위가 낮으면서 저소득이 아닌 애 차지래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다가스카르가 110등이에요. 총 국가가 133등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국가 수는 111등부터 133등까지 즉 23개국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소득은 모두 다 표현되어 있다 그랬죠. 몇 개만 빼주면 돼요? 8개만 빼주시면 돼요. 8개 빼주시면 15개가 나오기 때문에 14개가 아니라 15개가 돼야 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5년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여러분들이 26년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연산 연습을 좀 빡세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강의를 종료해보고 우리 다음 강의, 즉 세팅편에서 만나 뵙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통하였느냐? 우리 모두 세팅편에서 만나 봬요.